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막내딸로 태어나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어려서부터 오빠와 갖은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는데요. 부모님의 차별이 정도가 지나치고 결혼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인연을 끊게 되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42살인 저는 1남 3녀인 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막내딸이기에 참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5, 60년대에도 이렇게나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차별과 구박을 받으며 자랐어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었고 아빠는 종손이십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이 귀했겠지요. 그런데 엄마가 결혼해 연이어 딸만 둘을 낳자 집안에서도 실망을 많이 하고 할머니께서 엄마를 정말 많이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지방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높은 건물 하나 없고 가가호호 낮은 담에 크고 작은 마당에 마루가 밖으로 나 있는 화장실도 푸세식으로 외양간 옆에 있던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옛날식 마을이었어요. 큰 길가에서 살짝 들어와 있던 동네의 특성상 교류도 거의 마을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다 보니 한창 변화의 바람이 불던 80년대에도 저희 동네에는 옛날식 생활 방식과 관습, 생각 등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딸만 둘 낳은 죄인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늘 쥐잡듯 잡았고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둘째 언니와 2살 터울로 엄마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정손물을 떠놓고 이번엔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셨고 때마다 동네 뒷산에 있는 절에도 가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 저희가 살던 지방에선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나 산부인과에 갈 뿐 집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비율도 제법 많았다고 해요. 엄마가 오빠를 낳던 날 진통에 힘겨워하며 아이를 낳았고 할머니는 아들임을 알고 정말 뛸듯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2번의 출산 경험과 달리 출산을 했는데도 엄마는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배가 너무 아파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니 아이가 한 명 더 나왔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쌍둥이라는 소리에 할머니는 아들만 둘이냐고 물으셨고 막내는 딸이라고 하자 할머니는 혀를 차시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래요. 엄마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귀한 막내딸이 앞으로 이 집에서 받게 될 대우가 걱정이 되어 눈물부터 났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오빠가 태어난 그날부터 종일 물고 빨고 안고만 다니셨다고 합니다. 반면 제가 울기라도 하면 계집애가 어디 오빠보다 목청이 크냐며 야단을 치셨고 젖을 먹을 때도 늘 오빠부터 제가 먹고 있다가도 오빠가 울면 다시 오빠를 먹이라고 하시곤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할머니가 오빠를 데리고 가서 주무시는 밤에 절 마음껏 먹이고 안아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당연히 안 나지만 그래서인지 전 눈치도 빠르고 사람들에게 예쁨 받으려고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이다 보니 명절이면 당연히 많은 친척들이 왔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오빠를 보시면서 농담이라면서 네가 네 엄마를 살렸다 라는 말들을 하셨고 제게는 네가 오빠 다음에 태어났길 망정이지 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제게 상냥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 더 그랬겠지요. 매년 명절 차례를 지내고 나면 방방마다 남자 친척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상을 펴고 차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전 수저라도 놓으며 그 일들을 거들었고 모두 다 해놓고 나면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명절에만 오는 친척 아주머니들, 언니들과 함께 주방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지내었기에 그땐 그게 이상한 건 줄도 몰랐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밥 먹는 것부터 차별을 받는 것인 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위로 언니 둘은 모두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시내로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참 무지하셨기에 나라에서 공부시켜야 한다는 과정까지만 시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적어도 여자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와 오빠가 중3이 되자 저희 집에선 당연히 고등학교 진학은 오빠만 시키려고 했습니다. 농사지어 사는 집에서 둘씩이나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언니들도 중학교만 나왔기에 저만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어도 보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그리 잘하지 않았던 오빠는 겨우겨우 지역에서 가장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공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아주 예전도 아니고 1995년 그 시절에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말고 돈을 벌어오라는 대우를 받았던 거죠.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작정 시내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았어요. 그러다 구인을 한다고 적혀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잡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고민을 하시더니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겠냐며 며칠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월급 없이 바로 내보내겠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사회에서 살아남아야겠기에 사장님의 제안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닥 청소하고 로또 정리해두고 수건 빨고 널고 개고 손님들 머리 감겨주는 일 등을 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사교적인 성격 때문인지 사장님은 절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웠고 결국엔 자격증도 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일을 다녔지만 6개월쯤 뒤엔 사장님에게 이야기에 미용실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할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좋던지요. 저희 자매들은 월급을 받으면 용돈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살면서부터는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둘러대며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엄마는 제게 이렇게나 줄이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살려고 하는 거냐고 오빠 대학 등록금 모아야 한다고 했지만 미용실에서 일해 제가 얼마나 받는다고 그 돈마저 탐을 내시나 싶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오빠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제외하고 저희는 모두 오빠가 대학에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매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서지만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벌어온 돈으로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헛짓거리는 하고 돌아다니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을 가겠습니까? 진로를 위해 선택한 공고도 아니고 성적으로 도저히 갈 곳이 없어 겨우 공고를 간 건데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을 꼬박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었다고 용돈은 이전보다 더 올려서 받았었다네요. 오빠의 백수 생활이 2년 만에 끝난 이유는 영장이 나와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군대에 가서 정신을 차려나 싶었던 오빠는 제대하고 3개월 만에 원래의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언니들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중매를 해주지 않아도 꽃다운 예쁜 나이다 보니 좋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더군요. 저희 부모님들이 딸들을 위해 돈을 모아 놓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 저희는 저희대로 결혼 비용을 따로 모아 놓았고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집에 도움 하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라 저희 언니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어느덧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 절 참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만나는 횟수가 더해 갈수록 더욱 믿음이 가는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가니 부모님께서 노발대발 하십니다. 분명 언니들이 형부들을 인사시켰을 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내게는 왜 그러나 싶어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아빠,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마저 시집을 가버리면 자신들은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제가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저마저 시집을 가버리면 집에 돈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언니들이 시집을 가 아이들을 낳고 살림을 하게 되면서 친정에 매월 드리는 생활비를 끊었거든요. 그걸 경험해 봐 놓으시니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않냐고 평생을 떠받들고 용돈 쥐어주면서 키웠으니 이제라도 그 아들에게 효도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어디 오빠에 관해서 말을 함부로 해. 네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그걸로 우리가 생활을 하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우리 모두 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돈 버는 사람 없다고요. 하다못해 엄마 아빠도 논과 밭에 가서 일하면 종일 땡볕에서 힘들게 일해 수확하는 버는 돈인데 우리는 밖에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저희 하는 일 다르고 오빠 하는 일 다르다면서 저희 오빠가 더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 카센터에서 일합니다. 그나마도 공고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라 겨우겨우 지인통에 잡은 직업이에요.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면목도 없고 창피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라고,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오빠 따라 태어난 혹 같은 아이였으니 그 혹 없어졌다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가는 제 뒷모습이 되고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결혼 일랑 할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 정말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남자친구 집에 양해를 구하고 결혼식 없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도 하고요. 저희는 그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 작지만 우리만의 집을 마련했지요. 성실한 남편과 든든한 시부모님이 계셨기에 둘이 열심히 일하며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집 큰언니를 통해 할머니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워했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이다 보니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 본처만자 하시더군요. 하지만 손녀로서의 역할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3일장을 치르는 내내 함께 있었고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저야말로 친정이 있어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게 지내었기에 그간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도 못 지으니 자식 넷이 조금씩 모아서 생활비는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자식이 넷이나 있으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요. 언니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언니들도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보고는 마음이 동요되었는지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지만 각 집에서 30만 원씩이라도 각출해서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그러지 말고 50만 원씩 각출해 200만 원으로 맞춰 드리자고 하네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정신 못 차린 줄 알았더니 장가가고 나서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각출 50만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 지 6개월쯤 되었던 어느 날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오빠가 사고를 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무슨 사고냐고 물으니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갔다네요. 나이가 몇인데 애들처럼 그러고 다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사느라 그런 돈이 없어 그리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감해하는 새언니의 목소리가 아른거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의 소식을 전하니 당장에 돈을 해주지 왜 그걸 없다고 했냐고 난리시네요. 없는 거 없다고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혼잣말로 에휴, 며느리 그년도 흥청망청이야. 내가 매번 딸년들한테 돈 받아서 그 돈 그대로 다 주는데 좀 아껴서 살았으면 이럴 때 쓸 수 있잖아. 그걸 다 써놓으니 지 남편을 위해 쓸 돈도 없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한테 받은 돈 오빠네 줬다고? 엄마 아빠 생활비 달라고 해서 진짜 다들 아끼고 아껴서 보내드리는 돈인데 그걸 왜 오빠네를 줘? 니네가 우리 줬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오빠네로 들어가는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드렸지. 요게 아주 지 오빠 일이라면 매번 아주 학을 떼네. 맞잖아. 엄마 아빠 나이 들어서 일하기 힘들 때서 드리는 생활비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뭘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따로 필요하냐. 지천에 먹을 거 깔렸는데. 명절이면 고기 한 번씩 들어오니 냉동실에 넣어두고 조금씩 먹으면 되고. 야, 우리가 알아서 하니 신경 쓰지 마라. 더 이상 친정에도 오빠에게도 측은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간 우리가 보낸 돈들이 그대로 오빠네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언니들은 아직도 아들이라면 벌벌 떨고 과보호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진저리를 쳤습니다. 이후 오빠의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 새언니도 부모님도 돌아가며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에 모두 다 차단하고 받지 않았어요. 저희 큰언니는 그 모두에게 쓴소리 제대로 뱉어주고 차단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결국 오빠의 처가에서 도와주어 겨우겨우 합의를 하였고 여전히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오빠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져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 자매들은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친정과 같은 시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되어 얼마 전 이사를 나왔고 큰언니는 형부의 발령으로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아직 그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저희가 모두 떠나자
자신도 이사가 가고 싶다며 저희 집 근처를 요즘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해 자식을 키우다 보니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귀하고 다 소중하던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그랬고 마을의 특성이 그러했고 저희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그러하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건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이젠 부모님도 모두 연세가 이른을 넘기셨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젠 마음으로 용서하고 한 번씩 찾아뵈어야 하나 싶으면서도 아직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젠간 언니들과 함께 손잡고 자연스레 친정을 찾을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제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때 부모님을 뵈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